다음에 오늘 주제인 한국갤럽 윤 지지율 40% 안착 모드 3대 개혁 과제 추진 빠르게 가나?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즈 한국갤럽 윤 지지율 40% 육박. 자, 여기가 오늘 주제죠. 인드라가 이 대목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인드라가 오늘 말씀드리겠자 합니다. 뭐냐면 인드라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한국갤럽과 그 뭐죠? 요즘은 막간 이렇게 두 군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얼미터 그래서 두 군데가 뭐 다른 데보다 더 잘났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마다 발표했던 여론조사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차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갤럽의 조사는 후행성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ARS지만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 면접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 면접 조사는 굉장히 시간을 ARS는 그냥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에 전화 직접 여론조사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면들의 차이 때문에 후행적이고 보다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국갤럽 여론조사마저도 성렬형의 지지율이 40% 육박한다는 것은 계속 지냈던 인드라 강조했듯이 40%의 추세 상승은 내년 4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추세만 보면 되긴 하지만 인드라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인드라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렬형의 국정 완수를 위해서 차기 총선에서 2024년 4월에 있을 예정인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보다 성렬형을 견지한다가 이 조사에서도 조금이나마 우세한 걸로 나오죠.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눈앞에 보기에 그런 것만 보냐? 자, 인드라 강좌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당장 총선이 있으면 국힘당은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반수 얻는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로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죠. 인드라의 전망은 내일 당장 총선이 있다면 국힘당이 과반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할 겁니다. 내일 당장 총선한다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성렬형을 밀어줘야 된다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약간씩 예를 들면 4월에서 5월까지는 또
좌익파쇼에게 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단체제 지속 전략 때문에 국기본에 내주기 때문에 떨어질지언정 기술적 하락이 있을지언정 다시 6월부터는 성렬왕의 지지율은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에서 이 추세적인 이러한 상승 동력을 이끄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인드라가 그냥 무지성으로 성렬왕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성렬왕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그냥 감으로 대통령 탓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가 잘 나가면 성렬왕 때문이고, 경제가 못 나가면 성렬왕 탓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운전비 탓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고, 세계 경제, 국제 경제 동향도 따져야 되고, 한국은행의 결정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따져? 대한민국 시민들 다 내수가 먹고 사니 좋아이즘 때문에 바쁜데 그냥 대통령 탓하는 거죠. 때문이고, 사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건 성렬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 내리면 성렬왕이 정치를 잘못한 거고, 주식이 오르면 성렬왕이 잘하는 걸로. 그쵸?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오르건 내리건 간에 그게 왜 성렬왕 탓이야? 아니잖아요. 암호화폐가 폭등한다고 성렬왕이 일을 잘하는 겁니까? 암호화폐가 폭락한다고 성렬왕이 일을 잘해요? 아니잖아. 똑같이 주식도,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국은 매공 시파르 탓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파는 한국 같은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그거는 매공 시파르 탓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다른 미국, 일본 시장처럼 열려있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탓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이든영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지난 중간선거 때 사실상 이든영이 승리했잖아요. 같은 이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적인 것들에 불구하고 성렬왕이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국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돼서 경제 활성화, 경제 회복 이런 것이 된다 이거죠.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후반기에는 나아진다. 그게 사실은 국기원의 큰 흐름이고, 국기원을 모른다고 해도 세계 경제나 국제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풀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다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자동 인출기여서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내년에 금리 인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끝이겠지만 2월달에 금리 인상, 이게 끝이라고 현재인들은 전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만 있으면 있었지,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에서는 1년 내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내년 12월 무렵에는 한국이 먼저 미국 국기원의 시뮬레이션 때문에 한국의 연말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다 이거 강조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 투자자인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 감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쭉 한 칸 문나라서 정치적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되죠? 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연초에 설날에 모였어. 가족들이 예? 모여가지고 금리 인하도 되고 예? 남들보다 빨리 전 세계에서 주가도 좀 오르고 내년 설날에 예? 시장이 좀 안정돼 있고 대한민국 환율도 블룸버그처럼 1300원 막 그랬는데 1100원대로까지 떨어진다면 이 모든 게 누구 탓? 누구 덕분? 성렬형 덕분. 사실은 국기본이 움직이는 건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평상시에 경제 공부하나요? 안 하잖아. 그러면은 내년 설날, 내후년 설날에 총선 2024년 총선 2달 전 설날에 야 아무리 니네들이 이념적으로 자유 파쇼 박정민당 지지자지만 성렬형이 일은 잘했네. 이런 게 2023년 초반에 설날에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총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총선은요 대부분이 경제 이슈가 주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중간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서도 경제 뉴스가 중심이지만 그보다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라면 총선은 경제 이슈, 국내 경제 이슈가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과연 성렬형이 성과를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샘플이라는 게 있어. 샘플. 어떤 데다가 전화를 걸면 굉장히 잘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에 그 전화했는데 우연하게 돌렸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은 막 나 바빠요 하고 끊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아준다 이거죠. 이런 샘플에게는 딱 체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유효한 여론조사를 만들려면 응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응답률은 낮아요. 낮은 데서 어느 정도 응답률을 확보하려면 시간을 두고 하면 절대 응답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갖추려면 그만큼 인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조사 기간도 2, 3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에서 획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세업자의 영세 여론조사의 어떤 한계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샘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그런 관점, 아까 그 샘플의 문제, 두 번의 관점은 뭐냐면 좀 더 여론조사 이론과 갈려 있는데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의 결과가 또 가중치,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또 가중치지 않습니까? 이 가중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가중치란 적용을 X대로 하면은 지난번에 여론조사 기후가처럼
허가도 안 맞는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나온다 이거죠. 이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중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가중치를 둔다 이거죠. 이 가중치, 그러면 가중치 자체는 상수, 뭐 어떻게, 항상 고정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중치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샘플링의 문제와 가중치의 문제, 이것이 맞물리면서 어떠한 여성 여론의 지지율을 그동안에 집권하자마자 폭락시켰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궁극적으로 상위는 구기본이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인드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여론조사 업체 일일하게 비판하지 않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 여론조사, 리얼미터 정치 여론조사 분들이 전세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다? 공기업화 해가지고 경제 부분은 놔두고 정치 부분만 따로 떼내서 이 부분들의 전문가들로 공기업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길게 얘기했으니까 더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당장 총선에도 국힘당이 가까스로 이긴다면 2024년에는 4월에 총선을 한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전주만 재보궐이 있어요. 이상직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나마나 하다고 얘기할 수는 전주만 재보궐선거 하면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겠죠. 반면에 서울시 마포구 노웅래를 끝장내고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서울시 마포구 이전에 반쪽미당 지지세가 강력했던 마포구에서 재보궐선거 한다면 어느 정도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노웅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인드라 볼 때는 이것이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은 재보궐선거를 인드라 국기본이라면 약간 규모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로 반쪽 미당 애들로 서울에 한 명, 경기도에 한 명, 호남에 한 명, 뭐 충청도에 한 명, 영남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재보궐선거 이슈가 붙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승희, 유동규 민주당 대폭로, 낮엔 친문, 밤엔 친명. 그래서 이게 유동규의 인터뷰에 유동규라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젊은 시각 동영상을 통해서. 아, 유동규가 이렇게 생겼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급작스러운 통일 앞두고 급부상한 한국도시 상황. 이건 뭐 흥미롭네. 중요한 건 인드라가 20년 전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윤한봉이 인드라한테 이렇게 20년 전에도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이 경우에 북한에 주북 미군 부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막겠습니다. 지금 뭐 인천에서 터졌죠. 빌라왕, 아파트왕, 전세 사기 대출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챙겼던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국인이 많다. 중국인이라 해서 제중동포가 아니라 화교라는 거죠.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각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된 식당 리뷰. 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러한 중국 비밀경찰 운영이란 정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세요. 국정원에서 왔다. 아니, 맨 처음에가 경찰 정보과에서 왔다. 이건 믿으면 안 되겠죠. 문준비에 막 그 마수가 뻗치는 데니까.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죠? 이런 뉴스는 국정원 아닙니까? 예, 국정원에서 이런 뉴스가 왜 지금 하필 나왔냐? 아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비밀경찰서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많다. 이것은 한국 경찰 때문도 아니고 성희롱 때문도 아니고 한동훈 때문도 아닌 국기본에 주도된 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1타3피로 봐야 된다. 이라고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1타3피입니다. 중국 비밀경찰 연구소 폭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영주, 그 다음에 개정 확정되다 당권 경쟁 100%, 김장연대에서 울산 김기현, 그 윤견영, 뭐 조국 이런 애들이 다 걸려 있다는 그 지난 지방선거 선거 부정 사건, 거기에 거기에 희생당하신 분이 김기현 전 원내총무죠. 그 다음에 장제원, 이렇게 여기에 뜨자 첫수영이 나경원에 순직한다. 어쨌든 결선제 인드라가 이건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 하나, 국힘당이 드디어 결선제로 도입됐다는 건 매우 박수 칠 일입니다. 인드라가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대통령도 이제는 결선제로 뽑아야 된다. 브라질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다 결선제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그건 허가를 못 받아서죠. 국유본이 2025년까지 분단체제를 지속하려면 이런 결선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들을 참고하시고요. 신경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정문 예측, 지명이의 운명. 재밌어요. 이런 건 읽어보셔야 되고, 하나, 서정욱 변호사의 검찰은 고양이고 지명이는 쥐. 이런 비유는 인드라 지명에게서 영감 받았나? 웃기죠.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죠? 컨트롤 잘해야 된다. 수사와 법원에 맡기고 법원 발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강공만이 현명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령 이런 거죠. 병법에 보면 테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면은 에서 공격을 하면 상대가 결상전의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래서 그거를 막다른 골목의 이름은 쥐새끼도 발작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옛날부터 병법으로 날려왔었다 이거죠. 항상 테러를 열어두고 공격한다 이거죠. 테러를 나르둠으로써 오히려 아군이 전투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대가 도망간 걸 확인하는 순간 전쟁을 끝마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은 인드라가 전망하기로는 하나하나 체킹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서정욱 변호사도 강조했지만 대정동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무슨
이런 타령하더라. 예, 그게 아니고, 예, 뭐 성남FC, 예,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몇 달들의 어떤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쓰레기적 인식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임재 영장 발부, 아인드라 이거 강조했죠. 왜 이임재는 욕하지 않느냐?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뭐 신씨가 있잖아요. 신씨. 예, 뭐 이렇게 구급차에 이렇게 먼 자기 집 들려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신속하게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예, 현지에서 죽은 사람보다 병원 이송 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민들아가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살인죄죠. 반쪽미당 걔는. 근데 이 반쪽미당 얘는 윤미향처럼 양파녀예요. 까독 계속 나와. 자, 그러로 인해서 몇 달들이, 예, 추세 이탈하고 있다. 몇 달 지지율이 현재 인들아 볼 때 추세 이탈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돈 처먹고 막 그랬더라도 주변에서 들리는 뉴스가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차라리 성예령이 뭐 이념적으로 너는, 예, 극자파니까 좌익 패션이니까 징역 살아 이런 거라면 오히려, 예,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지지했던 뭐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알고 봤더니 그냥 한국에서 제일 썩은 놈들이야. 부끄러운 거지. 자기가 이미, 거기에 감언이설에 속아서 대규모 투자한 사람이요. 난 뭐 아니면 도라고 밀어붙이겠지만, 나머지 다다수 분들은 뭐죠? 소액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문준비를 지지할 수 있을까?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세에 민감하다 이거죠. 대세에 민감한데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제명이가 더 우세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것도 단타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단타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독이다. 함정이다. 뭐죠? 이 지명이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편에 지지한다고 했죠. 저는 지명이가 끝까지 2024년 그 3월까지 재보궐선거가 있는 그러한 4월 이전에 2월달도 좋아요. 2월달, 3월달 그때, 비로소 그분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성렬형의 업적과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